최근 8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00명에 육박합니다.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 속에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늦출 수 있는 고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시고 명지병원에서 앞서서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 편안하게 다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 오늘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재확산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대유행 조짐까지도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소식들 접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시점에서의 2차 대유행의 서막이 열렸다라고 보고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지만 예. 주말 이후에 더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정말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강화할 준비를 우리 국민들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도 계속 저희 시간에도 그렇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지난 광복절에 있었던 광화문 광장 집회 이게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됐다라는 그리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민주당이랑 통합당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들도 그렇고요, 원내대표들도 그렇고 개별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들을 신현영 의원은 국회에서 어떤 생각으로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의학적인 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코로나19는 그 잠복기가 이틀에서 14일까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확산이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리고 지난주 2주 전까지의 최근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그런 확진자가 처음 나왔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은 8월 15일 날 전국 집회를 통해서 이것이 더 기폭제가 돼서 확산되었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들까지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황을 맞물려서 기폭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더욱이 최근에 연휴 기간이 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접촉이나 일상생활의 활동량이 늘어난 부분 또 한 가지 그런 기폭제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일부 신도들이요. 이분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정말 위험한 폭탄을 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제성을 가지고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하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바이러스가 나한테 보유하고 있고 이게 누구한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나만의 개인의 자유나 선택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의 그런 건강 안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K방역이 빠르게 확진하고 빠르게 격리한다라는 걸로 이때까지의 그런 성공적인 방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지금 집회에 참여자한테도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별로 앞다퉈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 모여서 하는 집회 안 된다. 그러니까 거의 준 3단계로 이렇게 격상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번 주말 지나서 또 그거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3단계 격상.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필요성. 실제로 3단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외출만 하고 되도록이면은 자택에 머무는 생활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서의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태는 3단계 격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무차별 확산으로 가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명의 위험성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정부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회에서요 코로나19 대응팀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신현영 의원께 워낙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안인가?
라고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로나 국난 극복위원회가 있었고 이 이후에 상황실이 만들어져서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뭔가 미비점이 없는지 보완할 것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그리고 여러 당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국난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힘을 모으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꼭 보여드려야 된다는 면에서 이런 코로나 관련된 위원회에 대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시급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료 자원이나 병상이나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들은 또 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는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부족한 분들 그리고 번아웃 되거나 이들이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정말 현장을 공고히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자 또 그에 앞서서 저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의료인이고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오늘 전국의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10,000명 정도라고 하네요. 파업을 하고 있고 이게 20년 만이라고 한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2000년도에 의학 분업 사태 이후에 의대 정원 결국 이것을 늘리느냐 거기에 반대한다. 이것 때문에 파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신 의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예, 많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우선 파업을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마음이 많이 불편한 겁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지금 코로나 빨리 확진한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현장을 떠났다는 거에 대한 불편감과 아마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건데 실제로 제가 공공학번이기 때문에 제가 2000년대 의학분업 파업을 할 때 1학년으로 들어가서 그런 현장들을 지켜봤던 바가 있으면 면서 이렇게 데자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의료계나 정부나 그리고 국회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의사 정원 4,000명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공공의료에서 헌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국민들과 의료계에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의료계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근본적인 체계 개선이나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상황을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의료진도 그렇지만 환자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말을 꼭 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나도 아프지만 또 거기다가 코로나19의 이 재확산 추세에 이 시급한 이 위태로운 이 와중에 파업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 하는 파업은 정당화되거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라는 그런 목소리도 크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실 거고요. 지금 코로나 대응을 공동으로 해도 잘 막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이런 의료계에서 전면 철회를 해라라는 요구가 정부에서는 철회보다는 지금 현장에서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 잠시 유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파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코로나 특히 우리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누구도 이견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속하게 의료계도 여러 대안들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와 좀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소통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국민은 또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 의료진들, 의료계만 탓할 수는 없고 정부의 과연 이번 정책을 내놓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정도를 걸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진단해 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공공의료를 그럼
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의사만 확대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게 과잉 진료 또는 네. 의료 수도권의 공급 과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0년에 대한 의무 복무를 취약지에서 한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인구가 줄기도 하고 고령화 때문에 또 의료의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실시간 다양한 추계에 대해서 정말 의사 인력은 그리고 간호 인력은 얼마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공공의료 지금 당장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에서 현장을 6개월 이상 지키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료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보완책이나 지원책 그리고 안전하게 정말 현장에서 코로나와만 싸울 수 있도록 다른 운영이나 아니면 수익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결국에는 우리 필수과라고 하는 흉부외과나 비뇨기과나 이런 과들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기피과이지만 의사들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는 정부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야지 정부와 국회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서로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조금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국민들이 아픈 부위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안심하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어떤 갈등의 골 좀 좁힐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물론 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의료와 보건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서는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눈앞에 있는 걱정되는 부분부터 보완하자고 하면 의료계도 같이 진정성 갖고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뭐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여쭤봐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걸 좀 지적해보고 싶은데 방역 당국이 검사를 코로나19 검사 확대하면서 확진자가 늘었고 그리고 검사 건수에 대비해서 확진율은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특정 인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속 많이 떠들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바이러스가 전국에 많이 유포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검사 건수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일 보통은 2만 건 하다가 지금 3만 건 이상으로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확진 비율은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지금 상황에서 깜깜이 환자라고 하는 조용한 전파가 8%였다가 11%였다가 지금 1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황들이 이렇게 지표들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모설이나 아니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치권 최전선에서 앞으로도 좀 고군분투 많은 활약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